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성가 루시드입니다. 2018년 12월 첫째 주 별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자리별로 들어가기 전에 수성 역행 관련해서 살짝 언급하고 들어가면요. 이번 주에는 수성 역행이 이제 끝나고 다시 수성이 순행하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6일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수성이 R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역행을 한다는 건데 12월 7일로 넘어가면 R자가 없어지죠. 이게 이제 수성이 역행을 하면서 순행을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대부분의 점성가들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좋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서양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대부분의 점성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저도 이번 주에는 대부분 별자리를 괜찮게 썼지만 무작정 수성이 순행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어쨌든 수성 상태는 그전보다 좋아진 건 맞지만 단순히 수성이 순행을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셔야 하고요. 양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양자리는 그러니까 최근이라면 저번 주죠. 상당히 지금 화성 상태가 완전히 최악의 상태까지 갔는데 다소행성 흉곽을 막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부터는 이 구조가 극복이 되는 거야. 양자리 같은 경우는 한 목요일쯤 가야 되나? 주말쯤부터 좀 극복이 확실하게 되는 구조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부터는 저번 주에 비교해서는 극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자리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변화 욕망이 크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특히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양자리라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별자리가 정갈자리, 계절 물고기라면 더욱 그렇겠습니다. 평소보다 변덕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행을 그냥 떠나버릴까, 이직을 해버릴까, 썸이나 연인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나, 확 대상을 그냥 바꿔버릴까. 원래 양자리가 좀 그렇긴 하죠. 연애 관련해서 엄청 참거나 이렇진 않죠. 그냥 너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확 바꿔버리고, 심지어 갈아타거나 이런 양자리도 꽤 많은 것 같고, 사서하게는 헤어스타일을 확 바꾸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소소한 일이라면 변화를 주는 건 삶의 확률적으로 됩니다.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옷 입는 스타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집안에 자기 방에 있는 가구 위치라든지 소지품 위치를 좀 바꾸어 본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화성이 이번 주에도 지금 태양 흉곽을 받고 있고, 이건 꽤 오랫동안 12월 중순 넘어갈 때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성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목표를 가질수록 이 토성의 길각의 의미로 서두르기보다는 가능한 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면 계획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공을 들여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막 행동으로 실천하지 말고. 이거는 물론 재밌고 화려하거나 이렇지 않고 오히려 더 좀 짜증이 난다거나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두르면 더 초조해지니까요.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더 꼼꼼한 준비가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토성 길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자리는 이 점 명심하시고 이번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11월 첫째 주 황소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소자리 이번 주에 참 괜찮죠. 특히 연애운이나 인간관계 관련해서 영적인 날씨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기인데, 왜냐하면 황소자리 다스리는 주인이 연애운 다스리는 7하우스에서 길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연애운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인간관계, 본인이 사업을 한다면 고객 응대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설득이라든지 이런 거 관점에서도 상당히 길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성 상태는 좋지만 그동안 황소자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다른 별자리가 꽤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다른 별자리가 예를 들면 상승궁이 다른 뭐 쌍둥이 자리라든지 양자리라든지 이런 별자리라면 황소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번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도 꽤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그런 안 좋은 별자리들도 회복하는 모양새로 돌아서고 있고, 이번 주 개인적으로 황소자리 다스리는 상태도 좋으니까 큰 틀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컨디션 회복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계획하는 것은 이번 주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그동안 생각해왔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계획이 연애나 사업 관련한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애운 관련해서 기라니까요. 최근에 썸관계가 무르익어서 고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황소자리가 있다면 이번 주에는 확실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크리스마스에 행복하게 즐겁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오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2018년 12월 첫째 주 쌍둥이 자리 주관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최근 근 2주 동안 수성 역행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별자리라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5일 지나고 나서는 사실상의 수성 역행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고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7일부터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주초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컨디션 안 좋다면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포르투나라고 하죠. 파초 포춘이 지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에 가깝기 때문에 돈 관련해서 여러모로 활동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관련해서 정산을 한다거나 금융 관련해서 되짚어 본다거나 정산을 한다거나 체크한다거나 금전, 재정 관련 일을 한다면 향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자기 주변 관련해서 재무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뭔가 뜬금포 관련한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이벤트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집순이 집돌이 성향보다는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평소보다 좋은 찬스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은 이번 주에 만나면은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소개팅이나 연애 관련해서 찬스가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 관련해서 또는 직업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 또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다만 다른 상승궁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궁이라든지 별자리가 양자리, 정갈자리, 사자자리는 이런 찬스가 왔을 때 너무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자리는 이번 주에 서두르면 마치 상처가 아물자고 덧나는 것처럼 설익은 밥을 먹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디어가 생기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이 좀 더 좋아 보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2월 첫째 주 계자리 주관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계자리 운행의 패턴을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자리가 천칭자리에서 정갈자리 이동하는 이 루트가 상당히 지금 눈에 띄거든요. 게다가 금성이 천칭자리에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계자리를 다스리는 달은 평소보다 유흥이나 계획 관련해서 당길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체온에 대한 욕망도 좀 커지고, 남자 같으면 성욕이 증가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도 스킨십이다 이런 게 평소보다 좀 더 땡길 수도 있고, 사교욕도 증가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사교 모임을 가지는 건 삶의 활력소도 될 수 있어서 말리고 싶진 않지만, 다소 지금 화성도 어쨌든 간에 과열된 상태고 충동을 다스리는 화성 때문에
지나치게 무절제하고 과한 것보다는 뭐든지 적당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계자리 같은 경우는 술 좋아한다면 술을 과음할 가능성도 있고, 노는 것도 좀 심하게 너무 화끈하게 놀아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게 클럽이라면 불장난 같은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돈 쓰는 것도 한번 이렇게 본인이 삐를 받기 시작하면 상당히 지출이 심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를 걸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성 역행이나 불행성 관련해서 뭐 직접적으로 계자리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인간관계에서 좀 피곤하다든지 우울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계자리도 있었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마치 때가 되면 당연히 지나갈 것인 어둠에 밝아오는 듯한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토성의 의미로 절약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서 관리나 복을 불러오는 한 주가 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2월 첫째 주 사자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자자리가 저번 주까지는 정말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물론 본인 별자리가 사자자리라도 상당히 사자자리 상태가 좋다거나 태양의 상태가 좋은 분들은 최근 트랜짓이 엄청나게 안 좋아도 본인 자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자기 별자리가 사자자리라도 좀 흉한 분들은 최근 트랜짓의 안 좋은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많이 생긴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약간 폭풍기질 나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싶다는 이런 사자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 생각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들어와서는 상당 부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확실히 회복이 되려면 이번 주말이 지나야지만 사자자리가 그래도 완전하게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저번 주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육체적 컨디션도 끌어올라가는 모양새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심지어 질병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이번 주에 대부분 평소에 비해서 빨리 회복을 하는 이런 모양새로 갈 것 같은 구조도 보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화성이 사자자리 다스리는 태양을 흉하게 하고 있는 이런 구조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성 역행이라든지 목성 이런 거 관련해서 흉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평소와 비교하면 사자자리 단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시기이니까 조심하면서 조금씩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일방적으로 일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상대방 입장을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마치 상사가 덧내는 상황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쉬운 대답은 게다가 이번 주 당신의 그대지 이롭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오히려 토성의 이런 강력한 기란 토성의 관점에서 일을 어렵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꼼꼼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쉬운 답도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2월 첫째 주 처녀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녀자리도 최근에 수성 역행 때문에 상당히 컨디션이 다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5일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이 흉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뭐 7일부터는 뭐 고전이나 기존의 점성술 관점에서 역행 또한 벗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컨디션이 회복될 수 있고 뭐 좋다고 봐도 되는 이런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처녀자리는 회복 기간이니까 워밍업하시고 다시 하는 일에 추진력을 얻기 좋은 시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마음속에 오래된 유지된 신념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시고 이제 다시 불을 활활 타오르고 추진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게다가 수성이 정갈자리로 역행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갈자리에 동력도 어느 정도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고,
어느 정도 휴식하기에도 좋은 시기이고요. 최근에 꽤 바빴더라도 연인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는 꼭 연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상당히 충전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안 좋은 날씨에서 좋은 날씨로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그런 변화를, 그런 순풍을 꼭 타는 처녀자리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흉한 시기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쓸데없이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언행은 조심하시고, 뒤에 말 잘하고 뒷담화 잘하고 소문 잘 퍼뜨리는 사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요 한 2주 정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평소보다 두드러지게 보였다면 이런 사람은 정리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2018년 12월 첫째 주 천칭자리 주관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천칭자리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진 않지만 수성 역행부터 해가지고 이 행성 구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천칭자리도 간접적인 영향을 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별자리가 이런 구조를 강하게 받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민감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뻔뻔하게 대한다든지 해서 간접적으로 좀 피해를 받거나 불쾌하다거나 이래가 컨디션이 다운되는 이런 천칭자리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점차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천칭자리 다스리는 금성 상태도 이번 주에는 꽤 좋아요. 지금 토성 길각을 강하게 받고 있는 시기가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성이 토성의 길각을 받는 건 천칭자리한테 마치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준 형국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면 본인의 이런 우유부단함을 자극한다거나 급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보채는 사람도 평소보다 덜 나타나거나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아지는 형국이라서 그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사람 있으면 이번 주에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고 가볍게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이번 주에 특히 재물운 관련해서 길한 시기니까요. 이러면 여러가지 돈 관련 이벤트를 본인이 사서 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든지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고 이게 물론 개인 청구도가 아니라서 단지 날씨라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개인 청도에서 소소하게 지금 트렌지드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좋게 맞물리면 누가 한턱 쏜다든지 돈과 관련해서도 길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길 가다가 돈을 주는다든지 이런 이벤트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돈 관련해서 여러모로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이디어를 짠다거나 이러면 평소보다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2월 첫째 주 정갈자리 주관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갈자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꽤 컨디션이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요 총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갈자리 타신 화성이 다수 행성의 흉곽을 강하게 받는 이런 이벤트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있어서 특히 인간관계 관련해 가지고 짜증이 난다거나 심지어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드는 정갈자리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들어와서는 목성하고 수성의 흉곽은 벗어난 상태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태양의 흉곽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갈자리 분들 중에서 최근에 상처를 크게 받았다면 회복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너무 정갈자리스러운 행동을 과다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너무 무절제하게 극단적으로 확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건 마치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나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그간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정갈자리라면 이번 주에는 무언가 벗어나고 나아지려는 욕망과 회복하려는 욕망이 상당히 강하게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게 압박과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수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어떤 걸 하고 싶다거나 이런 욕망은 큰데 한편으로는 지금 나가면 뭔가 조금 일이 덜 되는 느낌? 뭔가 섣부르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하고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럴수록 오히려 토성의 관점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토성에 지금 화성 길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차분하고 신중하고 오히려 느긋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살짝 쉬면서 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고요. 그러는 동안에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 관련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연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주변 관리나 추이를 보고 일을 진행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2월 첫째 주 사수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오늘의 운세라든지 트랜짓 관련해서 연재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사달의 원인은 다 사수자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트랜짓 관련해서는 사수자리가 가장 불이익을 많은 별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수자리 분들 좀 겪어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개인 시기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연애운 관련해서 잘 풀리는 사수자리 분들도 최근에는 뭔가 스스로 의구심을 가진다든지 답답해 한다든지 그러는 분들이 평소보다 많은 것 같더라 이거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상황적 관점에서는 잘 풀려. 큰 문제 없이 상대방이 자기한테 호감도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좀 성급하게 빨리빨리 좀 뭔가 일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강하고 이러니까 그럭저럭 잘 풀리는데도 답답해 한다거나 이런 사수자리 분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개인 시기 관점에서 좀 안 좋다는 분들은 최근 이 트랜짓 관련해서 상당히 힘든 사수자리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성 역행뿐만 아니라 컨버스트 등 흉왕구조 강하게 발생해서 개인 관련한 계획이 틀어진다거나 막힌다거나 뭔가 하는 일에서 회의감이 든다거나 걱정이 평소보다 많았던 사수자리 분들이 있었을 거라 보는데 근데 이번 주 중반부터는 일단 사수자리 흉사가 하나둘씩 극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수자리 자신은 목성 상태는 완벽하게 흉한 상태에서 지금 벗어난 이런 구조가 이번 주말부터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화성이 흉왕경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변 관리를 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앞으로 12월 뿐만 아니라 2019년 새해를 유익하게 보내는데 좋은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잘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사수자리에 있는 태양하고 화성의 흉곽 관점에서 보면 사수자리 특히 폭주기관차처럼 시원시원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초조한 마음이 들 수 있다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부담을 크게 느낀다거나 이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자면 뜸을 들이지 않고 밥솥을 여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토성의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토성의 의미로 어떤 일이든지 차분하고 꼼꼼하게 단도리를 잘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첫째 주 염소자리 주간운세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염소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염소자리가 이거는 대부분의 점성가들이 다 좋다고 말할 정도로 좋은 시기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게다가 토성이 염소자리 자기 별자 염소자리 들어와 있으면서 금성 길각을 강하게 받고
화성도 꽤 오랫동안 계속 길각을 받고 있어서 이게 마치 뭐 동양사주에서 말하는 화개사라고 비슷한 운세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 특히 예술과 예능 쪽에 종사하는 염소자리에게는 특히 좋은 시기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든지 낙천적이고 즐겁고 쿨한 이런 마음으로 하면 복이 2배로 들어오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관련해서도 좋은 시기니까 이번 주에 특히 연예 이벤트를 가능하다면 많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뭐 소개팅을 이번 주에 하면 평소보다 본인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심지어 육체적 관점에서도 매력과 아름다움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평소보다 피부 컨디션이 좋다거나 화장도 잘 먹을 수 있는 시기이고, 뭐 조금 외로움을 더 탄다거나 사랑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 썸녀가 염소자리인데 그 상대방 운세도 챙겨보는 이런 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염소자리 분들, 상대방이 염소자리라면 꼭 데이트 기회나 만남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고, 본인이 염소자리라면 이 금성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미용 관련, 뭐 소소한 시술이나 다이어트 계획이나 미용 관련해서 뭐 계획이나 일정을 짜거나 아니면 실행을 구체적으로 하기도 좋은 시기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첫째 주 물병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병자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수성 역행부터 해서 흉원 구조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별자리의 영향력을 받는다면 뭐 물병자리도 뭐 최근 인간관계 관련해서 불쾌한 일이 있다거나 답답한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그런 것과 별개로 이 물병자리를 다스리는 토성 상태는 상당히 좋게 들어오거든요. 게다가 금성하고 또 다시 길각 이벤트도 나오고 주말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예. 12월 주말이 아니고 한 수요일부터 들어오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물병자리 관점에서는 뭐 괜찮은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육체적 정신적 컨디션이 모두 최근에 조금 뒤틀린 물병자리 분들이 있으면 뭐 제대로 돌아오는 시기이고, 소소하게는 수면 리듬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 최근에 불면증이 심했던 물병자리 분들이 있으면 수면 리듬도 좀 제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집중력도 좋아지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 물병자리도 시간을 다스리는 토성의 영향력이 강한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별자리 상태가 좋을 때는 순수하게 시간적인 공부와 노력을 들이면 실제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극기하는데 도전해 보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히려 꽤 어렵고 고단 작업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낼수록 꽤 오랜 동안 자신감으로 기억되거나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런 좋은 기운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물병자리 다스리는 토성의 위치가 좀 이게 사회생활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유리한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 관련해서 극복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과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뭐 이번 주에는 특히 취업 준비나 시험 공부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시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 12월 첫째 주 물고기 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물고기 자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할 수가 있죠. 태양하고 컨버스트 이벤트도 있으면서 화성 흉곽 이벤트가 생기면서 수성 역행까지 이런 행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런데 이번 주 6일 지나고 한 7일부터는 이런 구조에서 상당 부분 회복되는 모양새로 가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 물고기 자리 분들이 더 중요한 하게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 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방어적이거든요. 엄청 공격적인 성격은 아니고, 근데 물고기 자리 남자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이긴 해요.
본인이 뭐 최근에 안 좋은 트렌드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만든다거나 짜증나게 만들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 물고기 자리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약간 개자리 느낌도 나고 방어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간관계 관련해서 좀 상처를 많이 받는다거나 안 좋은 이벤트가 꽤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생겼다면요, 좀 냉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기한테 막 대한다거나 좀 뻔뻔하게 좀 피곤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는 본인하고 인연 관점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그랬다면 앞으로도 본인 관련해서 좀 피곤하게 만든다거나 뭐 심지어 본인 개인 청도에도 인간관계에 운이 정말 안 좋게 들어와가지고 현 트렌디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이 사람은 뭐 심지어 발목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최근에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 이번 주에는 날씨 관점에서 그런 걸 정리하기에 괜찮은 시기예요. 근데 그간 안 좋은 트렌디스 겪으면서 뻔뻔하게 본색을 드러내거나 배려심이 부족한 채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좀 더 명확하게 보였다면, 이번 주에는 그런 사람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게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물고기 자리는 제가 뭐 한 번씩 언급하지만 인간관계가 특히 중요한 별자리예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생활 리듬뿐만 아니라 컨디션도 상당히 지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본인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별자리보다 훨씬 효율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본인과 궁합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컨디션이 다운돼가지고 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 얽매여가지고. 이거는 뭐 물병자리나 염소자리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물병자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주위 사람이 본인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본인이 그냥 속으로 그냥 선을 팍 그어버려가지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무시를 때리면서 그냥 자기 가게가 가는데, 물고기 자리는 그렇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계속 본인이 막 끊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마음속이 안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컨디션이 무너지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좀 본인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히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것을 종합하면 아닌 사람은 거르는 게 맞고, 맞는 사람은 더 이번 주에 집중하는 게 최근에 흥황 구조에서 벗어나고 이번 주에 회복하고 내년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처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